자, 이제 13번 한번 가봅시다. 13번 좀 특이해. 용광로 이론이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용광로 이론이라고 하는 건 거의 그냥 딱 한 가지로만 잡았거든. 그래서 그냥 동아주의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얘도 동아주의이기는 한데 주류 문화의 이민자 문화를 융합하여 라고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사회문화에서 얘기하는 문화 융합이랑 되게 유사한 형태의 지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야. 원래 용광로 이론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일반적인 용광로 이론이 있고 지금까지 니네가 배웠던 거. 그래서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나머지 문화를 다 녹여서 편입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국식 용광로 이론이라고 한단 말이야. 어떤 문화가 들어오든 다 미국화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동아주의에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 저 내용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딱 한 가지는 이거야. 무조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 요것만 잘 잡아두시면 될 거고요. 밑에는 샐러드 볼 될 거고요. 요번에 좀 문제가 당황스러운 건 X, Y, Z가 동시에 높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 뭐 하나 높고 낮고 막 이러니까 맨 처음에 문제를 딱 풀 때 그냥 엿먹어라 같은 느낌인 건 이게 딱 보일 거란 말이야. 그지? 이질적 문화를 관용하는 정도,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정도, 여러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도. 얘를 싹 묶으면 첫 번째 샐러드 볼 될 거고요. 두 번째 국수 대접이 될 거야. 다른 얘기로 바꾸면 문화 상대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예스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 Y, Z가 결국 따지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너네가 당황스러운 건 X, Y, Z가 다 높으니까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찾아야지 라고 해서 역으로 이상한 생각으로 오버페이스 하기 시작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다시 한번 개념 잡아 놓으시면 될 거고요. 13번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 한번 가보죠. 내가 만약에 그냥 넘긴 문제인데 선생님 난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 질문하시면 될 거야. 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얘 롤스라는 거 보여? 싱어라는 거 보여? 근데 잘 봐두셔야 되는 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빠진 건 롤스가 거의 빠지지는 않았고요. 요즘 와서 시험 문제로 보면 싱어가 제일 붙을 가능성이 커. 근데 이거 나갈 때 한번 전체 개요 보면서 했던 얘기 기억하지? 롤스랑 소로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제일 많았고 근데 나오는 문제의 트렌디한 거로 따지면 롤스랑 싱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의 유형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셋을 묶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왔던 문제 이렇게 보면 돼. 정리 끝났지? 자, 그래놓고 기억부터 가보자.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어. 다수의 의견을 반영을 했던 뭐가 됐던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의 부정의 정도가 심각하다라면 우리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즉 기억 같은 경우는 노가 떨어지면 돼. 됐을까? 그러니 지금 보여야 되는 건 A에 들어가는 거고요. 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내 새끼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선생님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알고리즘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문제 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모르는 거 죄 아니야. 물방울만 떨어뜨리고요. 이거 수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될 거니까 여기서 흐르는 물은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도 갈 거고요. 이렇게도 갈 거야. 그러니 우리는 가불병을 다 봐야 될 거고 여기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갈 거고요. 거꾸로 올라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알고리즘 문제를 만들 때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A, B, C, D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높낮이가 항상 달라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만약에 A, B, C, D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값 같은 경우를 보는 건 여기선 yes, no가 돼야 된다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yes, no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을만 보면 되는 거고요. 얘는 yes만 보면 되는 거야. 얘는 yes만 보면 되는 거고 끝?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정말 헷갈렸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다. 그럼 와서 꼭 물어. 밑에 다 잘 풀어놓고 위에 올라가서 알고리즘 문제 유형 때문에 틀린 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문제야. 자, 그래놓고 기억 정리 끝났지? 그럼 끝.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 거기까지 잘라봐.
그럼 얘는 yes, yes, yes 다 가능해.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롤스 입장에서는 yes야. 싱어 입장에서도 yes야. 소로 입장에서는 no가 돼. 됐지? 소로는 실패의 가능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근데 롤스랑 싱어 같은 경우는 둘 다 겹치는 부분이 거의 95% 된단 말이야. 근데 다수의 정의관을 법으로 볼 것이냐, 다수의 정의관을 법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의 차이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얘를 우리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볼 것이냐, 아니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볼 것이냐의 기준들이 달라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 앞에 부분은 yes, yes, yes 가능할 거고요. 뒷부분은 yes, yes, no야. 그럼 선생님 앞에서 yes, yes, yes라 그러면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 아닙니까? 다수의 양심에 중첩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양심이라는 얘기 써도 상관없어. 두 번째, 싱어 같은 경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법에서 뭔가의 부정의가 있다라면 양심이라는 얘기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무조건 다 맞아. 근데 저걸 개인의 양심에서 비롯된 거냐 아니냐는 다음에 따져야 되는 거지. 우선은 양심이야. 세 번째 가볼게.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이걸 뭐라고 얘기해? 질서 정연한 사회야. 그러면 우리는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에 따라 시민 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니? 라고 하면 정의에 대한 갈망이 높니? 이 말이랑 똑같아. 됐지? 시민 불복종은 불법이야. 근데 정의로운 거야. 시민 불복종은 하나의 권리이기도 해. 의무이기도 해. 하지만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할 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된단 말이야. 그럼 민주성이 증대되고 정의가 증대되는 것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정의의 증대와 민주성의 증대, 이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좀 더 강할까라고 하면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에서 훨씬 더 강할 거고요. 이걸 얘기하는 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싱어 예스 될 거고요. 롤스도 예스가 되는 얘기야. 됐지? 소로는 왜 안 봅니까? 라고 하면 소로는 그 사회의 체제랑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양심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 그러니까 소로도 굳이 넣으면 예스일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 근데 저렇게까지 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야. 명확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싱어랑 롤스가 디귿에 맞다라는 것만 찾아내시면 돼. 자, 라스트 리을 한번 가볼게.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잘 보셔야 되는 건 소로 입장에서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야 되니? 라고 하는 거 하나 보시고요.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되는 거 하나 보시면 돼. 됐지? 그럼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예스가 될 거야. 거기에 비해서 사회적 승인, 개뿔 아무 상관없어. 뭐라 그러든 간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에 있는 법과 정책이 부정의하다라면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정신 차리고. 소로는 신중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헷갈려. 그치? 소로는 솔직히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건 뭐밖에 없어? 최후의 수단이 아니야. 이거밖에 안 지나가. 그러니까 즉각적인 게 머릿속으로 지나가. 신중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신중함 뭐가 있어야 되는데? 판단이요. 그 판단의 근거가 뭔데? 라고 하면 양심이요. 그러니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있을 거야. 거기에 플러스 즉각적인 뭐가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꼭 잡아놔야 돼. 소로가 다시 등장했다. 소로 안 본 지 2년인가 3년 정도 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소로를 좀 등한시해. 소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신중함과 거기에 플러스 즉각적인 거에 조화를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밥상을 받았어. 너네가 만약에 급식을 먹는데 급식을 딱 받았더니 밥이 있어. 국이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위에 반찬을 봤더니 고래밥이 있어. 그 옆에 봤더니 꿈틀이가 있어. 그 옆에 봤더니 민트젤리가 있어. 그래서 이걸 지금 먹으라는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거지. 정말 이게 맛있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맛있는 거 아닐까? 라는 판단도 내려봐야지. 신중하게 판단했더니 아무리 봐도 이건 내 양심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자리에서 엎어.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건 즉각적인데 없기 전까지는 신중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소로는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성질 더러운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돼. 할아버지가 딱 받자마자 곰곰이 생각했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없는 과정에서 밥상이 날아가니까 옆에 사람 칠 가능성도 있지. 그래서 쏘로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비폭력을 지향은 하지만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쏘로밖에 없어. 대신에 위에 나와 있는 롤스랑 싱어 같은 경우는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여기까지 정리됐겠지? 끝. 그러면 우리는 14번 정리 끝났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죠. 15번을 갔더니 이제 나오는 건 정의 파트야. 3페이지를 풀면서 생각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그치? 이게 되게 웃긴 건 3페이지에 있는 문제의 세 문제를 다른 페이지에 하나 넣어놨으면 괜찮네 이렇게 하는데 한 페이지에 딱 달아면 뭐 죽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나와 있는 세 문제가 엄청나게 핵심 파트로 들어가는 문제고요. 롤스 나와 있고요. 로직 나와 있고요. 그닥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이래놓고 시작. 첫 번째부터 가보자.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예스 된다라는 거 보여? 엄연히 따지면 얘는 노직 입장에서도 예스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가볼게.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정의야. 이 말이 잡히면 돼. 그러니까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 선생님 불평등한데요? 불평등한 건 괜찮아? 불공정하지 않잖아. 그러니 불공정하지 않으면 정의라니까? 됐지? 그러면 내 새끼들이 지금 수능 등급 컷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잖아. 뭐 4%, 11% 쭉 나누잖아. 그거 분명히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불평등. 근데 공정이야, 불공정이야? 공정이지. 각자 맡은 바의 점수에 맞게끔 나눠놓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그 불평등을 공정이라고 인정하는 다수의 정의가, 그러니까 다수의 동의가 있는 절차상의 정의가 실현된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건데?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얘기할 거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셔야 되는 건 정의 맞고요. 불공정한 것만 아니면 돼. 그럼 그 불공정의 여부를 따지는 건 뭐에 따라서 따지니? 라고 하면 순수 절차상의 정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이걸 우리는 상호협력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런 분배만이 정당하니? 라고 하면 yes. 이걸 우리는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이루어지면 모두의 이익은 증대 감소? 증대. 됐지? 저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돼. 달리기 했던 거 기억하시지? 1등, 2등, 3등 나눠 놓고요. A, B, C 골라내는 거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1등, 2등, 3등에 있어서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였지. 1등, 2등, 3등이라고 해서 우리는 C안을 골랐고요. 1등이 50, 2등이 30, 3등이 20을 받았다라고 쳐봐. 그럼 원래 받아야 되는 B안이나 A안을 봤을 때 1등만 기준으로 잡아볼게. 100만 원을 받았고 60만 원을 받았다라고 치면 C안이라고 하는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1등의 이익은 증대야 감소야? 증대야. 이게 제일 중요했지. 왜냐면 얘는 달리기 시합하기 전에 얼마 있었어? 0. 근데 50만큼 늘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0. 근데 30만큼 늘었고요. 얘는 0. 거기서 얼마만큼? 20만큼 는 거잖아. 그러니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가장 큰 걸 선택해도 모두의 이익은 증대 감소? 증대라고요. 됐지?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안 보여주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우리는 상속을 한번 받아보자.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자연적 우연성이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천적 재능 또는 자연적 우연성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상속 보통 받는 금액 정도 한번 해보자. 100억 정도 받았다라고 쳐봐. 그럼 우리는 상속세로 얼마 내요? 50%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50억을 세금으로 내요. 그럼 나는 얼마를 받아? 50억을 겟할 거야. 맞지? 그럼 나는 이익의 증대 감소? 증대. 무일푼으로 태어나.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50억이 증대됐잖아. 그러면 천부적 재능이라고 하는 거로 사익 추구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천부적 재능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증대시킬 수도 있는 거지. 됐네? 근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50억을 세금으로 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나만 좋아?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 다른 사람들도 좋아. 그러니 우리는 모두의 이익은 증대 감소? 증대. 됐지? 그러니 머릿속으로 지금 나와 있는 두 가지 예시가 반드시 기억이 되셔야 될 거야. 자, 그래 놓고 세 번째로 가봐.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쳤니 이 국가?
그러니까 뭔가 부정의가 발생하기 전까지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이랑 똑같아. 범죄가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 계속 이렇게 있다가 야 범죄 발생할 때 그러면 교정해야지 그러고 가.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 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분배의 교정에 있는 거 맞아. 거기에 플러스 시켜보면 뭐 가능하겠니? 자유의 보장이 있어야 되겠지. 권리의 보장이 있어야 되겠지. 거기에 플러스 자유로운 경쟁도 조정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될 거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누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럼 그 말을 그대로 바꿨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을 수 있는 거 있지. 뭐 적을 수 있을까?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치안은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야. 국방도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뭐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공정한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포인트 다시 한번 집어넣어야 되는 건 국가의 역할이 있어.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을 거야.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 외에 국가의 역할이 허용될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로이스 입장에서도 예스 되고요. 안 된다 빼버리면 다시 싱어 입장에서도 예스가 된다는 얘기야. 됐을까? 저 포인트는 무조건 잡아놔야 돼. 실제로 얘들아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 역할은 무조건 있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은 무조건 존재해.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과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기본적인 원칙으로 들어가. 이게 해당 안 되는 건 국가가 없거나 국가가 국가답지 않은 노자나 장자를 제외하고는 다 빠질 거야. 근데 노자 장자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니 아니면 국가의 역할이 크니 작니 이딴 얘기 안 꺼내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건 롤스, 싱어, 마르크스 정도 될 거고요. 마르크스는 무조건 NO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돼. 정리됐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 가볼게. 분배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자, 이 문제가 잘 맞는 문제입니까? 아니야.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우선 노직 입장에서 노가 되는 건 뭐야? 분배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얘는 노직 입장에서는 노가 되는 건 보여. 근데 롤스 입장에서는 해석에 따라서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그냥 노라고 잡아도 괜찮은 건 예스도 가능하고 또는 노도 가능하다라면 노로 잡아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 근데 어차피 얘는 노직에서 노 떨어지니까 더 이상 다른 건 안 볼게 괜찮은데 이제부터 봐봐. 얘를 왜 롤스한테 예스가 됩니까? 라고 하면 개인의 자유, 평등한 자유의 원칙 괜찮을까? 그러니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정의의 목표 괜찮아. 두 번째, 필요 보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 필요 보장이라면 저 기본적 필요 보장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치?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았어. 저걸 근데 기회균등으로 보면 가능해. 왜냐면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필요가 있니? 있지. 근데 저걸 만약에 의식주나 생계의 유지라고 보면 복지의 개념이니까 또 맞기도 하지.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예스도 가능하고요. 노도 가능하면 얘는 노로 떨어뜨리는 게 맞기는 해. 됐지? 그러니 만약에 이거를 평가원에서 수능해냈다라고 얘기했을 땐 기본적 필요가 아니라 기본적인 기회의 균등으로 내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복지 보장이라고 내야 될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저거 갖다 물고 뜯고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 선지에 대해서 뭔가 되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됐지? 위에 에어컨 좀 켜줄까? 자, 그 다음 16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내 새끼는 이제 뜨끈뜨끈해지니까 슬슬 졸려오기 시작하지. 16번 한번 가봅시다. 16번. 위를 봤더니 나와 있는 거 누구 나와 있어? 순자. 밑에 나와 있는 거 누구라고 하면 프로테스탄티즘. 그래서 칼뱅 베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위에 나와 있는 거 순자, 밑에 나와 있는 거 프로테스탄티즘. 직업의 배분에서 개인의 자질을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맞아.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예에 따라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 이거 뭐라고 얘기해? 정명. 그러면 정명이 곧 예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니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자, 예라고 얘기했을 때 예의 세 가지 기능을 가볼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양,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절,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별이요.
자, 그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적절한 양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절이라는 건 보이지? 적절한 욕구에 절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에 따라서 욕구의 충족과 절제가 양립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적절한 분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니 우리는 분별의 기준도 뭐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예의를 실천하는 일이니? 라고 하면 예스가 떨어지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순자 얘기에서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내 새끼들이 갖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풀 겁니다. 자, 디귿 가볼게.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라 직업에 귀천이 생긴다. 개뿔. 직업에 귀천이 생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다. 누구 있었니? 플라톤. 플라톤 제외하고 직업에 귀천이 있는 애 아무도 없어. 순자는 인간의 귀천이야, 직업의 귀천이야, 얘들아? 인간의 귀천이야. 본성을 교화했냐? 본성을 교화하지 못했냐의 문제가 될 거고요. 순자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랑 똑같아. 본성을 교화 또는 교화하지 못한 거 있어. 그럼 본성을 교화한 대통령이 있대. 본성을 교화하지 못한 농부가 있대. 누가 더 괜찮아? 예.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본성을 교화한 농부가 있고요. 본성을 교화하지 못한 대통령이 있대. 그럼 우리는 누가 나? 얘가 날 거야. 그럼 얘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거야? 사람의 귀천을 따지는 거야? 사람의 귀천이지.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건 전체 생륜을 통틀어 딱 하나? 플라톤이야. 넘어가도 되지? 밑으로 가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부를 쌓아야 된다. 그럼 내 새끼들 적성에 맞는 직업 지금부터 선택해봐.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올 건? 건물주일걸? 건물주일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재학생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놈이 재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던데 야 재벌 안 좋아. 왜? 그럼 감옥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건물주가 깔끔해. 그래서 그래 그럼 건물주. 그럼 너는 건물주가 꿈이야? 그때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 강남 한복판에 존재하는 대출금 없는 10층짜리 엘리베이터가 2개 있는 건물이요. 확실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건 인정.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해서 부를 쌓아야 되니? 라고 하는 거 해당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됐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까진 괜찮아. 그리고 부를 쌓는 것도 괜찮아. 근데 두 가지가 겹치면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은 소명의식이 필요해. 적성보다 더 중요한 게 소명의식이고요. 순자는 뭔데요? 라고 하면 적성이 아니라 적성이란 말 쓸 수 있어. 덕성이란 말도 쓸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스스로 선택한다기보다는 얘의 절제 능력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야. 표현 자체가 약간 러프하기는 했지만 이렇게만 표현되면 올로 이게 더 맞을 겁니다. 됐지? 17번 한번 가보죠. 17번 생성형 인공지능 나와 있고요.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되겠지. 대신에 17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봐. 괜찮으니까. 없어? 17번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문제 틀려오면 제일 속상한 거야. 다른 거 갖다가 니네한테 화낸 적 한 번도 없어. 그지? 질문 안 한다고 화낸 적은 있을 수 있어도 질문하는 거 같다고 화낸 적 없고 문제 틀려왔다고 화낸 적 없는데 이런 거 틀려오면 화나요. 차라리 개념을 틀려오면 내 잘못이야.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이 얘기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수 잘 나오면 니네가 잘한 거야. 점수 안 나오면 그냥 내 탓해. 그러니까 6월 모평도 점수가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럼 내 탓해.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래서 어떻게든 수능 때까지 점수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만 와. 근데 이런 문제는 해줄 게 없어.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애를 잡아다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아니? 이럴 수는 없잖아. 나도 잘 몰라. 챗 GPT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꽤 높기는 해. 왜냐면 챗 GPT가 워낙 좀 핫하고요. AI도 핫하니까. 근데 챗 GPT가 신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시의성으로 물을 가능성 커. 예전에 우리 조교가 장난친다고 문성욱 해가지고 한번 넣었더니 문성욱 어떤 사람이야? 막 이런 거 넣었더니 갑자기 1950년대 활동했던 시인으로서 그래서 나는 이미 뭐 사망에 다가가고 있고 막 이러던데. 그리고 내가 막 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몇 개는 맞아. 근데 이거 조합하다 보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해. 그러니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다 그러면 학습용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뢰성을 물을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100% 그냥 비문학이야. 이건 꼭 맞춰야 되는 문제야. 18번 한번 가보죠. 18번 문제 어려웠어? 틀린 사람 손 들어보자. 몇 번 골랐어? 몇 번 골랐는지 빨리 손을 체크해봐. 1번 또? 없어? 자, 가볼게. 1번. 아니야. 그냥 쳐다본 거야. 째려본 거 아니야. 째려본 것처럼 보이는 쳐다보는 거야. 잘 봐라. 위에 나와 있는 거 보수주의 됐을까? 밑에 나와 있는 거 뭐 됐어? 얘는 자유주의라는 거 됐을까? 끝. 됐네. 1번 가봐. 성관계는 종족 보존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돼 있어. 너무 짐승 같잖아요. 보수주의가 생식적 가치를 중시하는 거 맞는데 인격적 가치도 중시하고요. 사회의 안정성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인간의 성적 관계성은 동물의 교배와 달라. 그래서 교배와 겹치는 부분은 종족 보존의 측면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이건 당연한 건데 그것만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생식과 인격과 사회의 안정. 됐지? 골라냈어? 이해됐어? 몇 번이랑 헷갈렸어? 제대로 못 풀었어? 오케이. 2번 가봐. 성의 쾌락적 가치 추구와 생식적 가치 추구는 양립할 수 없다. 이건 많이 했다.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쾌락은 수단이 돼. 얘네는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잘 봐. 보수주의는 얘들아 쾌락은 목적적 가치가 되지 않고요. 수단만 된다라는 거 확실하지. 자유주의는 쾌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목적적 가치가 된다라는 거 많이 봤잖아. 그럼 수단은 안 돼? 돼. 그러니까 얘는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야. 그래서 얘를 목적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의 둘 다 수단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러면 시험 문제의 난도는 훅 올라갈 거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놓고 밑에 가봐. 상호 존중의 원리에 부합하는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런 문제를 풀었을 때 해설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거든. 상호 존중이라고 했을 때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건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건지 뭔가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럼 둘 다를 적용해 봐야 돼. 첫 번째, 상호 존중의 원리라는 거 그대로 빼서 얘를 동의라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상호 동의야. 그러면 상호 동의에 부합되는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럼 얘는 yes. 근데 이제부터 두 번째 나오는 걸 얘를 인격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고 한번 가보자. 그럼 얘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내가 자유주의 했을 때 이 얘기 했었다. 사랑하든 안 하든 결혼했던 안 했던. 동의가 있다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정당화된다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사랑을 하던 또는 하지 않던 간에 얘는 무조건 동의가 있으면 그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yes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둘 다 yes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yes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아. 자, 그래놓고 사랑이 전제된 성관계에는 해악금지의 원리가 적용돼야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없어야지. 데이트 강간도 없어야지.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부부 강간 사례도 있고요. 데이트 강간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위해 행위들은 무조건 다 금지야. 그러니 일방적인 성적 관계성은 무조건 다 폭력이고요.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아. 그게 부부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처음 봤든.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랑이 전제된 성관계에는 해악금지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여기선 all no가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앞에 부분은 all yes가 된다는 얘기야. 사랑이 됐던 부부가 됐던.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부부야.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성적 관계성을 맺을 수도 있기는 해. 걔네가 사랑을 하지 않아도 돼. 부부가 아니어도 돼. 출산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상호 동의는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자유는 침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인 동의라는 건 허용될 수가 없어. 됐지?
4번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 시의성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봐두셔야 될 겁니다. 됐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5번이야. 사회적 책임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성관계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올로입니다. 선생님 사회적 책임은 보수주의한테만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사회 안정이고요. 보수주의가 얘기하는 사회적 책임을 한번 가볼게. 얘가 말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뭘까? 라고 하면 출산, 양육,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앞에 나오는 사회 안정 이런 거 들어가도 괜찮겠지. 됐지? 자유주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은 뭡니까? 라고 하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지. 이 말을 그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말이랑 똑같잖아. 악행 금지가 있어야 돼. 됐을까? 그러니까 쟤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아이들의 입장에서 무조건 all yes. 됐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5번 선지야. 정리됐을까? 자, 그리고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19번. 19번에 칸트 나와 있고요. 싱어 나와 있고요. 베카리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 비판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은 딱 하나지. 그냥 시간 좀 잡아두세요. 그러니까 20번 문제 날리시든가 아니면 앞에 검토할 시간이 없던가. 근데 너는 어차피 전체 푸는 시간은 동일하거든. 근데 시간의 압박감만 좀 느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그냥 20번 먼저 풀고요. 19번으로 올라오신 게 훨씬 더 좋아. 자, 우선 위에 가볼게. 칸트라는 거 됐을까? 싱어라는 거 됐지. 베카리아라는 거 됐어. 싱어 왜 나왔지? 루소지? 정리 끝. 됐네? 그리고 가보자. 얘 푸는 방법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간과한 다음 배치하는다. 그래놓고 우리는 해당하는 거에 yes, no만 찾는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보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간과한다를 잘라놨을 때 비판하는 게 맞으려면 그 앞에 내용에 대해서 앞에 말한 아이는 무조건 yes가 돼야 되고 뒤에 말한 아이는 no가 돼야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는 뒤에 거 먼저 보든 앞에 거에서 노노 떨어지든 보자란 얘기야. 그래서 A랑 F 가볼게.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음 여기까지야. 그러면 칸트 입장에선 뭐라고 얘기할까? yes. 됐지? 루소 입장에선 뭐라고 얘기할까? yes. 베카리아 입장에선 사용 안 되니까 no.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니에요. 간과한다다 서로 어떻다 상관하지 말고 저 선지를 그냥 학자한테 한 명 던지고 던져서 정리 끝. 괜찮지? 그럼 얘는 yes, yes, no 떨어질 거야. 그 다음 2번 가볼게.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이라고 해서 B라고 얘기했는데 루소 입장에서 이미 뭐가 돼? no가 돼. 국가 존립이라고 하는 사회 방위성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2번에서 틀린 건 정의 실현 맞고요. 근데 여기선 국가 존립이 아니라 라고 하는 아니라가 틀렸어. 그럼 얘들아 뒤에 건 안 보는 거야. 근데 내 새끼들이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닌데 자꾸 뒤에 거를 고민을 해. 그러면 얘를 다시 칸트한테 던질 거 아니야.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돼야 돼. 만약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지금은 개념 봐야 돼요 라고 하면 yes가 되겠지. 그러니 얘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형벌이 필요하다라는 건 모든 학자들의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그 정의의 방식이 다른 거야. 그럼 선생님 인격의 수단은 아닙니까? 아닌 건 칸트 있지, 루소 있지, 베카리아 있지, 그리고 벤담 있잖아. 얘네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 중에 이 얘기가 들어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 돼. 칸트가 수단이란 말을 씁니까? 라고 하면 큰일 난 거지. 칸트는 인격의 수단화를 반대하는 거지 수단이란 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니까? 여기 어디에도 인격의 수단화란 말 안 들어갔잖아. 형벌의 수단이 들어갔지. 그럼 얘는 무엇을 위한 건데? 라고 하면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 지금까지 꽤 많이 나왔던 선지 아니야? 근데 저게 칸트 입장에 들어가면 엄청 헷갈려. 왜냐면 왠지 모르게 수단 안 될 것 같아. 그럼 칸트가 안 되는 건 인격의 수단화가 안 되지.
형벌은 수단화가 된다고요. 그럼 얘네가 생각하는 정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 뭐라고 얘기해? 응보적 정의요. 그러니 응보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응보적 관점이 필요한 거야. 루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사회계약의 준수요. 그러니 우리는 사회방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베카리아는 뭐라고 얘기할까? 사회계약의 준수 플러스 유용성의 증대. 근데 우리는 유용성에서 뭐 볼 건데? 라고 하면 지속성.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의 지속성. 맞지? 벤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유용성의 증대. 근데 유용성의 증대에 따라 사형을 존치 또는 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건 모두 다 맞아. 그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칸트한테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격의 수단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형벌의 수단화라는 또는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격의 수단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 말이 이해가 되면 돼.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인격이 수단화되는 건 안 되는데 범죄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고 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면 걔는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형벌은 허용이 되는 거야. 됐지? 저 포인트 다시 한번 집어놔야 된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가볼게. 사회계약의 근거에 여기까지 딱 잘랐을 때 내 새끼들 머릿속으로 지나가야 되는 건 루소 그리고 베카리아 그리고 하나 더 칸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잡아놔야 돼. 그치? 형벌의 근거는 칸트는 사회계약이 아닌데 형벌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 사회계약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 재작년 6월, 9월에 계속해서 선지에서 마구마구 헷갈리게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 사회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형벌이 만들어지니 형벌의 최종 근거가 사회계약이니 이건 완전 다른 얘기지.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계약에 의해 그러면 혹시 칸트 들어갈까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형벌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 우리는 루소랑 베카리아만 보면 되는 문제긴 되는 거야. 그래서 C에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베카리아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모든 형벌이라고 하면 NO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얘는 지나친 형벌은 유용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친 형벌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사형이에요. 그러니 사회계약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니? 라고 하면 루소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고? Yes.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4번 가보지. 4번 가보면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 저거 딱 보자마자 지금 나와 있는 D의 입장이니까 루소랑 베카리아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구하니까 당연히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얘는 no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데 4번에 별표 쳐놓고 이게 누구야? 칸트야. 이게 제일 중요해. 칸트는 자신이 받는 처벌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의 그러니까 피해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형의 피해자라고 하는 살인자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 그럼 좀 이상하잖아. 얘 같은 경우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칸트는 인간을 입법적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도덕적인 법칙을 세울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형벌에 대해서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 그게 칸트가 갖고 있는 되게 큰 한계점이기도 해. 그러니까 얘는 사회계약에는 동의했지만 그 형벌이 나에게 오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은 집행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4번은 칸트한테 예스가 된다는 게 이 문제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수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4번 선지가 될 거야. 됐지? 라스트 5번 한번 가봅시다. 동해 보복 원리. 이거 갖다가 어제 재학생반에서 제일 충격적인 답변 하나 나왔거든. 선생님 왜 동해 보복만 돼요? 그래서 동해 보복이 되겠지. 설마 니네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 서해는 왜 안 돼요? 그게 몇 년 만에 어제 처음 다시 나왔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걸 한번 누가 물어봤고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어제 다시 물어봤어. 동해 보복이라고 하는 건 같은 해악에 해당하는 원리에 이렇게 되고요. 동해 보복의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면 5번은 칸트 제외하고 예스야.
왜냐면 저기에서 뭐가 안 나와 있니? 사형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베카리아 들어가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칸트 제외 올 예스. 됐지? 동해보복 같은 경우는 꼭 생각해야 되는 걸 저거를 우리는 보통 동해보복, 응보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전 세계에서 사형 제일 많은 나라 어디니?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건 솔직히 중국이지. 근데 중국 아니야. 이란이 제일 많아. 근데 이란은 누군가를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사형이야. 근데 사형의 방식이 교수형인데 피해자의 가족이 발로 차게 돼 있어. 피해자의 가족이 사형을 집행해. 그러니까 완벽한 동해보복이야.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딱 이란밖에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탈리오의 법칙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라스트 20번. 20번은 그냥 하나 드세요 라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 이런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하시라는 얘기야. 제발 부탁인데 많이 맞는 문제는 검토를 무조건 하셔야 돼. 그 비문화 지금 나와 있는 20번 어렵지 않잖아. 위에 나와 있는 거 뭐야? 불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거로 가볼게. 연기설 보이니? 밑줄 어디 갔니 갑자기? 연기설 보이지? 그 다음 두 번째 갔더니 만물이 서로 관련되어 상호 의존한다고 본다. 상의적 세계관 보이지? 자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파악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집성제라고 얘기하고 무명, 애욕, 가래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개별 사물이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실체, 이 세상에 고정불변의 실체는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틀린 얘기. 팔정도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성제를 통해서 멸성제에 도달할 것.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 혹시 20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봐. 없지.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 이제 보이는구나. 아까 살짝 안 보였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각각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꼭 봐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보죠. 우선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모의고사는 딱 그냥 약간 운전면허증 같은 거야. 운전면허증은 운전의 시작이지 운전의 끝은 아니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어떻게 봤다고 해서 그게 운전 실력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 마지막에 결국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능 때까지 얼만큼 숙련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 정확해 개념이야. 그리고 문제가 절대 난도가 높지 않다라는 건 옛날처럼 막 깊게 들어가서 막 우물 파듯이 들어가서 저기에 있는 무언가를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니네가 알고 있는 개념을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 내가 수업 시간에 할 때도 계속 보여주는 건 이렇게도 표현했다 저렇게도 표현했다 계속 바꿔서도 표현하고 반대급부로도 던져보고 하는 것들이 있지. 그게 되게 주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잘 따라오시고 두 번째, 지금 내가 이거 본 게 형광펜으로 그은 거는 마지막에 정답 체크한다고 그은 거고 내가 지금 이걸 손으로 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니네 시험지랑 내 시험지를 비교했을 때 내 시험지가 훨씬 더 더러워요. 이상한 일이잖아. 시험지는 무조건 더럽게 푸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검토할 때도 뭔지 빨리빨리 체크해. 지금 필기한 내용을 제외하고 원래 시험 봤던 시험지가 계속해서 뭔가 옆에서 적어놔야 돼. 그래서 자르고 잘라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니네 의지 탓이야. 근데 나는 지금부터는 갖다 부을 테니까 그냥 잘 받아드시면 될 겁니다. 어차피 수능으로 나올 패턴들은 정해져 있어. 분명한 건 생윤이나 윤사나 아니면 내가 하는 과목으로 그냥 사문까지 통틀어. 요번에 출제진이 되게 깔끔하다라고 이야기할 자신은 없어. 그리고 문제가 되게 나이스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 근데 이건 어차피 평가원에서 6월, 9월 모의고사잖아. 수능 때는 훨씬 더 정제되긴 할 겁니다. 근데 6월 달의 방향성과 9월 달의 방향성을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문제의 패턴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곰곰이 여러 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모평은 지금부터 니네가 필기하면서 적었던 내용들 있지. 내가 수업 시간에 지금 해설하면서 적었던 내용들을 니네 나름대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쫙 정리 다 해. 그리고 문제를 다시 풀면서 그거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봐봐. 근데 맨 처음에는 막 보면서 봐야 되고 어느 순간에가 지나면 다 알겠어.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선지, 지문 내용 모두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6월 모평은 해설이 끝난 걸 거야. 6월 모평, 9월 모평은 그러니까 무조건 수업 시간에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어느 개념 얘기해? 그러면 아 이게 어디서 나왔었지? 그리고 다시 보고 만약에 내가 형벌 파트 나가? 그러면 형벌 파트 나갈 때는 그냥 6월 모평 펴놓고 아 이런 거 나왔었지? 라는 거 빨리 리마인드 하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니네가 수능에서 만점 받는 가장 지름길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점 잘 유의하시면 될 거고요. 어차피 끝난 모의고사야.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문제에 연연해.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됐지?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죠.